한식이 세계인의 식탁에 오르고 있다. 김치찌개 같은 정통 음식부터 김치버거 같은 이색 음식까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류 열풍이 한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 식품의 격을 높이고 있는 식품 기술사가 있다. 일본 최대의 도시이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인 도쿄. 다양한 식도록 문화가 발달한 이곳에서 한국의 전통 음식, 김치가 눈에 띈다. 일본은 우리나라 최대 김치 수출국. 70년대 일본 코리아타운에서 유통되기 시작한 김치는 90년대 건강과 피부 미용에 좋은 건강식품으로 알려지면서 수요가 급증했다. 최근엔 김치 전골이나 찌개 같은 숙성된 김치의 깊은 맛까지 일본인들이 즐기고 있다. 左利きかめっちゃ美味しそうキムチ大好きなんです。なんで好きですか？なんか辛いもの実は苦手なんですけど、初めて韓国に行った時に本場のキムチを食べてとっても美味しかったので、それ以来キムチが大好きになりました。 몇 년 전만 해도 김치를 변형한 기무치를 먹었던 일본인들. 하지만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은 기무치는 김치에 비해 아삭함과 깊은 맛이 덜해 김치를 찾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마치 서울의 한 식당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김치찌개를 잘 먹는 일본인들. 우리에겐 낯선 모습이지만 이들에게 김치는 더 이상 이국의 낯선 음식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외국으로 수출하는 김치가 연간 한 8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하는 대상국이 전에는 이제 일본 쪽으로 많이 수출을 했는데 지금은 일본뿐만 아니고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등 한 65개국에 저희들 수출하고 있습니다. 약 170개의 다국적 인구가 살고 있는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 수많은 인종과 색다른 문화가 넘쳐나고 전 세계의 음식 문화를 만날 수 있는 이곳에 한 식당이 문을 열었다. 한국의 고깃집과 비슷한 내부 인테리어. 하지만 손님 대부분은 한국인이 아닌 네덜란드 현지인이다. 한류와 웰빙 열풍으로 한식을 찾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인데 불고기와 삼겹살, 비빔밥은 물론 한국인의 소울푸드, 김치도 현지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이거 여기서 직접 담그신 거예요? 네네. 신기한 건 김치로 만든 대부분의 요리들이 인기라는 점. 반찬, 김치찌개, 김치전. 네덜란드인들이 김치의 살아있는 식감과 젓갈의 풍미를 다양하게 즐기고 있다. 그런 모습이 낯설다 못해 신기하기까지 한데 그들은 김치 맛을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Do you like Korean food? Yes, I like it a lot. It's really good. I like pickled vegetables a lot, and then kimchi is kind of pickled spices. It's different than anything you find here usually. So I like to eat a lot of different things from different countries, and yeah, Korean barbecue is just great. So I'm very glad there's a Korean barbecue place here in Rotterdam. First of all, 안녕하세요. It's really good food. I really like it. Yeah. Looking forward to go to Korea to experience the real thing. Yeah. Kimchi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tems in the Korean kitchen. Besides the meat, the barbecue, the bibimbap, the other dishes like tteokbokki, I think kimchi belongs to one of the most important items in Korean kitchen. So we need to let them taste and try. 암스테르담에 위치한 또 다른 가게. 겉으로 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이곳은 아주 특별한 곳이다.
이유는 김치를 넣은 버거로 한국의 맛을 알리고 있기 때문이다. Probably the best burger that I've had in a long time. The beef is amazing. The kimchi has this spiciness to it. That's very unique, and it's probably one of the better burgers I've had in a long time. It's really phenomenal. 새로운 맛을 좋아하는 네덜란드인들은 물론 김치를 처음 접하는 이들의 입맛까지 사로잡고 있는 김치버거. 현지인들에게 익숙한 버거지만 김치를 넣어 아주 특별한 음식이 되었다. People love the kimchi. It's nice to have something different, and especially the combination with the kimchi being spicy, that combined with the grease of the burger, it's a really nice combination. And it's the same we do that with the Reuben. To take a classic New York sandwich like a Reuben and combine that with the kimchi, it really works very well. 최근엔 네덜란드 유명 셰프인 조니 버거가 한식의 건강함을 소개해 김치 샌드위치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 암스테르담에 위치한 한 유기농 마트. 이곳은 각종 신선한 유기농 식품 외에도 글루텐 프리 식품이나 슈퍼푸드 같은 트렌드에 맞춘 건강식품들이 진열돼 있다. 그리고 이곳에 우리 김치가 판매되고 있다. Oh, look. What is this? It's vegetarian spicy. We just try it. Yes. And I think we take another Two. one. Yeah, We okay. take two. To try. This one, right? Yes, yes, yes. Okay. One for you, one for me. That's it. 유난히 김치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네덜란드인들. 그 이유는 무엇일까? Well, they're actually very excited about new foods, new flavors, and recently there's become sort of a food revolution in the Netherlands, especially Amsterdam. People are very open to tasting new things, and well, they're also already used to fermenting and pickling and that sort of thing, and that's why kimchi just fits right in. 서양인들에게 친숙해진 김치. 한 연구기관에 따르면 세계 13개 국가에서 현지 음식과 김치가 결합한 김치 메뉴가 63개나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김치의 이제 우수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이제 홍보도 하고 또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 그 계기가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 월드컵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K-팝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K-푸드, 그다음에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한 이제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그 한국 식품에 대해서 많이 이제 알리게 됐고 그 일환으로 세계에서 많이 알게 됐습니다. 광주 광역시에 위치한 세계김치연구소. 김치에 관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김치의 우수성을 연구해 세계에 알리고 있다. 지난 9월엔 김치에서 면역 조절과 항균 활성이 뛰어난 기능성 물질 히카를 발견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치의 세계화를 위해 새로운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연구실. 김치 분야 최고 전문가인 식품기술사가 프로젝트의 수장을 맡고 있다. 수출 김치도 이제 대부분이 막김치이고 국내에서도 막김치 소비가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는 뭐 더욱 이제 막김치 추세로 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막김치를 우리가 생산 자동화하는 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치 생산 자동화 연구는 중국산 김치의 가격 경쟁력에 밀려 수요가 줄고 있는 국내 김치 산업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게 이제 배추를 부위별로 자르는 기계를 우리가 설계한 거예요. 중룩을 떼어내고 고갱이를 분리하죠. 그다음에 이 떨어진 중룩을 우리가 3cm 길이로 잘라가지고 막김치를 담는 겁니다. 또한 균일한 염도로 배추를 빠르게 절여 질 좋은 김치를 만들어내기 위한 배추절임 자동화 연구도 진행 중이다. 손맛을 기계화해서 일정한 품질을 만드는 것이 우리 이제 기술사들이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치를 만드는데도 우리가
어머니의 손맛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일정한 품질로 만들기 위해서 기계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증평에 위치한 김치 공장. 직원이 20명도 안 되는 작은 회사에서 국내 최초로 백김치와 총각김치를 대만에 수출했다. 놀라운 것은 시장 조사를 위해 보낸 샘플 김치만을 보고 계약이 성사된 것이다. 이는 백김치와 총각김치가 없는 대만의 블루오션을 공략해 이뤄낸 성과이다. 대만 지역으로 알타리와 호기김치, 막김치를 좀 수출을 하고 있고요. 올 예상 매출은 4월에 시작을 해서 지금 올 예상 매출은 지금 한 25만 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표 달성은 한 90% 정도 돼 있고 내년에는 한 50만 불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용 김치에서 맛만큼 중요한 게 바로 유통 과정에서 생기는 가스를 잡는 기술이다. 포장 용기는 물론 양념 비율까지 내수용 김치와 달라야 하는데 회사는 이 모든 기술을 식품기술사의 도움으로 해결했다. 예, 식품기술사는 식품 처음에 제조부터 그다음에 유통까지 가르치는 전 분야에 대해서 기술을 혹시 필요로 하시는 분한테 저희가 기술을 자문해드리는 그런 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3월 공장 설계부터 위생교육까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기술을 이곳에 쏟아부은 식품기술사. 덕분에 회사는 시행착오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식품기술사님 도움을 받아서 현장 코칭 사업을 이렇게 진행이 돼서 3개월간 저희가 도움을 받았고요. 지금 3개월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사업까지 해가지고 지금 계속 피드백 해주시고 관리를 해주셔가지고 저희 같은 영세한 업체에서는 사실은 엄청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매뉴얼 좀 만들었거든요. 네. 그동안 이제 고생하신 거 해서 만들었으니까 이거 가지고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런 원리 같은 것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매뉴얼대로 현장 관리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관리하셔서 나중에 내년 돼서 거기 900개 업체가 다 계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예.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겠지만 아주 지금 작은 업체예요. 작은 업체들의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뭐냐면 일단 전문적인 인력이 좀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자금력도 부족한데 이제 제가 좀 도움을 좀 작은 힘이지만 도움을 드려서 이제 발전하는 모습을 보니까 사실 좀 마음이 좀 뿌듯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좀 이제 씨앗이 돼서 내년도에는 좀 많이 번창하는 모습 보면 더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국가기술 자격증인 식품기술사 시험 대비반 강의가 한창이다. 소비자들에게 최상의 식품이 제공되도록 식품의 전 과정을 지도 감리하는 식품기술사는 응시 자격 조건에 실무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 현재 식품을 제조하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배웠던 식품 이론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공부를 하고 그 이론들을 현장에 적용을 해서 소비자에게 좀 더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려고 식품기술사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식품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은 다양한 활동 범위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식품연구소나 대학, 식품산업체에서 기술지도 또 컨설팅을 통해서 식품산업의 새로운 리더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 성동구. 이곳에 국내 식품의 격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술사가 있다. 바로 천여 개의 기업을 컨설팅한 유영준 기술사다. 그는 현재 식품의 위생관리 시스템인 햇섭 교육을 무료로 가르쳐주고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정부의 방침은 정책은 적은 비용 들어서 이 존재를 많이 보급하는 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다 보니까 가서 이게 무료로 안내해드리고 지도하고 하다 보니까 참 고마워하고 나도 기쁘고 그래서 운영을 꽤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유영준 기술사가 강원도 화천을 찾았다. 잘하시네. 어서 오세요. 네. 마무리해서 빨리 인증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요. 현장 한번 가보실까요? 네, 네. 예. 이쪽으로. 김 공장의 햇섭 인증 컨설팅을 위해서다. 이곳은 세계 최초로 토마토 김을 개발해 해외로 김을 수출하고 있는 토마토 김 업체의 두 번째 공장이다.
조금씩 하던 수출 물량이 점차 이제 많아짐으로 기존 공장에서는 그게 해결이 안 돼서요. 예, 큰 공장으로, 해석 공장으로 신축을 했고요. 또 전문가분의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해서 선생님한테 자문을 하게 됐습니다. 공장 안에 벌레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설치한 해충 방제 시스템. 종류별로 숫자 쓰고. 아, 여기 잡힌 것 종류별로 숫자를요?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더 많이 못 들어오게. 네. 그게 중요한 거죠. 네네네. 오늘은 해썹 인증을 받기 전 모든 설비를 시운전해보는 날이다. 모든 기계들이 김을 생산할 때와 똑같이 가동된다. 다 스테이로부터 있잖아요. 식품에 직접 따는 거니까 지금 물어볼 테니까 식품용이다 이렇게. 해썹 인증을 무사히 받길 바라는 마음에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는 유영준 기술사. 그의 노력이 빛을 보길 바란다. 기관들에게 와서 보니까 생각대로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대로 잘 운영하고 실제 공장만 잘 돌리면은 인증받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국내 판매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고요. 또 수출도 이제 규모화가 됐으니까 점차 많이 늘려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다 선생님이 전문적인 그런 교육을 시켜주셔서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양식을 시작한 김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수출 효자 품목으로 떠올랐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산 김 수요가 급증하면서 김이 처음으로 수산물 수출 1위 품목에 올라섰습니다. 서양인들에게 블랙페퍼라고 불렸던 김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 휴 잭맨이나 밀라 요보비치 같은 미국 할리우드 배우들은 물론 자녀들까지 김에 흠뻑 빠진 모습이다. 맛은 물론 칼로리까지 낮아 인기가 있는 것인데 이에 지난 2007년 6천만 달러였던 김 수출은 지난해 3억 5천만 달러로 6배나 뛰었다. 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영양 성분들의 기능성이 부각이 되고 맛과 풍미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가공 상품들이 제시되고 있고 가격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기여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충남 최대 김 생산지인 서천 앞바다. 예로부터 이곳은 일조량이 풍부하고 조수 간만의 차가 커 김양식의 최적지로 손꼽히고 있는 곳이다. 본격적인 김 수확이 한창인 이곳에 한 청년이 원초를 보고 있다. 원초를 만져보고 살펴보는 것은 기본. 먹어보기까지 하는데 그가 이러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사천김이 재래김 중에서는 가장 품질도 좋고 사천김 자체가 맛이 가장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낵김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김이 사천김입니다. 최상급 김만을 골라 김스낵을 만든다는 박지훈 대표. 김수확이 시작되는 12월부터 그는 바닷가의 칼바람을 맞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김이 원래 민물이랑 이렇게 짠물, 바닷물이랑 이렇게 고루고루 섞여가지고 영양분을 흡수 많이 한 그런 김이 되게 좋은 김인데 서천이 원래 그런 기수역 지역이라서 좋은 김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저 좋은 김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고른 원초가 마른 김으로 만들어지는 김 공장. 그는 이곳에서 만들어진 김을 재료로 지난해 10월 김스낵을 출시했다. 그가 김스낵을 선택한 것은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 그리고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좋은 재료가 필요했다. 그래서 전국의 김 생산지를 돌며 김을 분석하고 스낵을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충남 서천김을 선택한 것이다. 맛이 좋아요. 색깔 좋고 이 맛있고 좋다고요. 그날 오후 김스낵 제조를 위해 공장을 찾은 박지훈 대표. 그가 정체불명의 하얀 가루를 쏟아내는데 바로 김스낵의 달콤한 맛을 잡아주는 코코넛 과육이다.
건강 웰빙 이슈를 받고 있는 코코넛과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한국의 웰빙 푸드인 김이 웰빙과 웰빙이 만나면 엄청나게 좋은 콜라보죠. 특히 글로벌적으로 나갈 거랍니다. 그래서 코코넛을 선택하겠습니다. 볶은 코코넛 과육으로 맛을 낸 김스낵의 또 다른 특징은 기름과 MSG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 대신 불에 김을 4번 구워 바삭함을 살렸다. 까다로운 재료 선택과 공정으로 탄생된 코코넛 김스낵. 포장 또한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이런 강점을 인정받아 2017 관광벤처 푸드테크 통합 공모전에서 김스낵이 탑10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런 첨가물이나 이런 게 없이도 굉장히 깊은 김맛과 코코넛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서울시 종로구. 이곳은 관광벤처 푸드테크 공모전 입상으로 입주 기회를 갖게 된 그의 사무실이다. 오늘은 김 양식장이 아닌 사무실에서 박지훈 대표를 만났다. 더욱더 이 리테일에 맞는, 소비자한테 맞는 제품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리뉴얼을 한번 해보려고 연구 중에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맛을 낼 수 있을까 고민한다는 박 대표. 이를 위해 타사 김들과 비교 분석하는 일을 자주 한다. 스낵김과 다른 김들의 제일 큰 차이점은 바로 밀도. 타 스낵김과 빛의 투과율로 밀도를 비교해보니 확실히 김이 많이 들어간 스낵김의 밀도가 가장 높게 나왔다. 이러한 열정으로 지난달엔 덴마크 수출까지 이뤄낸 박 대표. 앞으로 그의 성장이 기대된다. 이제 특급 호텔에서도 저희가 이제 입점을 하게 돼서 이제 많은 이제 관광객들이 대한민국을 들렀을 때 좋은 김스낵을 이제 만나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금 현재 준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식품산업 규모는 2015년 기준 192조 원.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무려 100%가 넘는 증가율이다. 현재 192조 원, 그리고 유통을 포함하게 되면은 410조 원에 이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2020년에 다다르게 되면은 세계 4위에 이제 도달하게 되는 입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역이나 또는 수출입 같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20위권에 현재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의 농식품 수출 순위는 세계 24위. 그런데 가장 눈에 띄는 건 네덜란드가 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식품 산업을 선도하고 식품 산업의 대기업이라고 하고 있는 데들이 네덜란드를 본거지를 두고 있는데요. 그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하면 이분들은 필요한 연구, 실용적인 연구, 실증적인 연구에서 출발한다는 게 그 근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풍차의 나라 네덜란드. 경상도와 전라북도를 합친 정도의 작은 국토 면적에 자원도 풍부하지 않고 인구 수도 1,700만 명밖에 되지 않지만 세계가 모두 부러워하는 식품 산업의 강국이다. 그 밑바탕에는 와게닝겐시에 위치한 식품 산업 클러스터 푸드밸리가 있다. 식품 회사와 연구소들이 밀집한 푸드밸리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와게닝겐 대학교. 농식품 분야 세계 최고 대학인 와게닝겐 대학은 끊임없는 혁신과 개방된 지식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푸드밸리를 세계 식품 산업의 중심 무대로 끌어올리고 있다. We always have been finding ways, looking for ways to transmit the research results to the practice of the farmers and the industry. Later, of course, food industry became more important, so we work together with them. And our research enables them to build a foundation, to have a foundation for their innovations. 협업을 통해 실용 가능한 학문을 추구하는 와게닝겐 대학. 덕분에 졸업생들은 한국의 식품기술사 같은 식품 분야 전문가로 활약할 수 있게 된다. Food technology program is built up like a general bachelor.
So from our general bachelor you can go through the different masters, and within the different masters you specialize further. Within food technology, which is the largest program, we have no less than 11 different specializations. 와게닝갱 대학 내 한 연구소를 찾았다. 이곳은 식품과 관련된 모든 미생물을 연구하는 식품미생물 연구소다. 치즈나 바루 같은 건강에 좋은 미생물뿐만 아니라 식품이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해로운 미생물을 제어하는 연구도 함께한다. Ja, we moeten 30 of 37 graden. We are the laboratory of food microbiology, and in food microbiology we do investigate microorganisms in food. And for that we look at 3 different aspects of microorganisms in food. We always say it are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식품미생물 연구소를 책임지는 교수 외에도 20여 명의 연구진이 학생들과 함께 미생물을 연구한다. It'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top research universities in several fields, including food science, which is what I'm most interested in. And that's why I chose to come here and why I chose to do my thesis program in the food microbiology group. Very good. Well done. 특히 식품 안전에 관한 미생물 연구를 많이 하는데 이는 학문을 위한 연구가 아니라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실용적인 연구가 특징이다. Okay. We do work together with cheese companies to, for instance, work on the enhancement of the flavors of the cheese to make good taste and smell of the cheeses. And for that we investigate the cooperation of microorganisms in the ripening of these cheeses. 설원 위의 노란 불빛이 유리 온실을 밝히고 있다. 이곳은 세계 최초로 식물성 플랑크톤인 조류에 대한 기초 연구와 생산 공장의 격차를 줄이고자 지어진 미세조류 연구센터다. With this system we are using to optimize the growth conditions of the strains of the algae. We can optimize temperature, we can optimize also light intensity, and by changing settings you can see in which condition the algae produced the most of the products which are you interested in. 사실 미세조류는 10년 전부터 각광받기 시작했다. 미세조류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바이오 디젤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세조류를 이용한 바이오 연료를 상용화하기엔 경제성이 높지 않아 우수한 미세조류 균주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와게닝갱 미세조류 연구팀 역시 이 부분을 잘 알고 있다. 이에 대량 생산이 가능한 배양 기술은 물론 지질 성분이 많은 균주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다. Dus niet lang duurt, dan gaat het goed. Microalgae are rich in proteins and lipids and pigments. And we grow microalgae because it's a more sustainable way to produce these compounds than the methods we presently use. For lipids, for oil, we use fossil oils, or for lipids we use fish oil, or we use soy protein, and we are looking for more sustainable sources. 미세조류는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등의 다양한 성분을 갖고 있다. 그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지질에는 오메가3와 망막과 피부를 보호하는 루테인, 항산화 기능을 하는 아스타잔틴 등을 함유하고 있어 건강기능식품으로 활용 가능하다. 빛과 이산화탄소, 물을 주입해 미세조류를 생산하는 광반응 배양기. 이외에도 3D 관형, 오픈형 등의 다양한 광반응 배양기 디자인으로 생산 결과를 시험하고 있다. One batch of this that takes about 1 week to grow that. You produce 2 to 3 kilograms dry matter of biomass. Well, depending on the process, that means 50% of protein or 40% of lipids. So more than 1 kilogram of lipids or proteins we can produce here in one batch. 육지 식물보다 많게는 연간 100배 많은 양의 각종 원료를 수확할 수 있는 미세조류. 빛과 물, 이산화탄소로 고부가 가치의 생산품을 만들어낼 수 있어 꿈의 자원으로 불린다.
Microalgae can change the food industry because we can obtain resources as ingredients in a more sustainable way. And there's still a long way to go, but I think in 10, 20 years we will see many ingredients that we presently get from soybeans or from palm oil or from fish oil, we will get from microalgae. 와게닝겐 대학교의 온실원예 연구소. 전 세계 원예 산업의 중심지이자 세계 최대 유리 온실을 보유한 나라답게 온실원예 센터 또한 규모가 상당하다. 온실원예 연구소에서는 흙없이 식물을 키우는 수경재배 등의 재배 및 생산 시스템은 물론 효율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도 매진하고 있다. Greenhouse horticulture is a combination of plant growing, but it's also ICT, it's also information, it's also marketing, it's also logistics, it's biology, it's a nice combination of all kinds of disciplines. And so it's not only basic picking cucumbers and planting new crops. No, it's much more than that. 이곳은 작물 보호를 위한 해충 방제 기술이 진행 중인 온실. 방제 분야 세계 1위인 네덜란드 방제 회사와도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곳이다. Oh, there he is. Here. He is running here. I think maybe already 10 years ago we found out that this was a very effective predator. Problem to be solved is how to reproduce this insect and make it so to find the right way for reproduction. And then at a certain point of time, this was a cooperative research with Koppert. 협업을 통한 기술 개발은 방제 기술뿐만이 아니다. 온실원예 종사자인 농민들은 물론 관련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 네덜란드 온실원예 산업에 기여하고 있다. The companies has knowledge about food production, food safety. The university is research doing on that, so they are already cooperating together. And we are, as the municipalities, are of course important for the environmental issues, for the roads and for the infrastructure to make developments clear. So we are working together in that triple helix construction. 네덜란드 정부는 2020년부터 모든 신축 온실을 탄소 중립적으로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연구소에서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연구 중이다. Well, one of the main topics we're working on today is energy saving and trying to get a higher energy efficiency in the greenhouse industry. So a lot of effort is going into projects in bringing down the energy use in the greenhouse and making its use more efficient. And that's done in close cooperation with the greenhouse supply industry, but also with the growers. 와게닝겐시의 한 식품회사. 와게닝겐 대학교를 졸업한 식품 전문가 닉이 이곳을 선택한 이유 역시 푸드밸리에서 많은 프로젝트를 협업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Other business in the food industry, people like me, like food technologists, tend to work at one project for a very long time. Here we work on all different kinds of projects at the same time. It's very, like a lot of different projects always is really fun, so that's why I like it.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Drink? Yes. Thank you. Okay. So I have some cold pressed fresh juices for you. Would you like one? Juice? Yeah. Fresh juice? Fresh juice. 영양소가 살아있는 주스는 회사의 순간착즙 기술로 만들어졌다. 이외에도 김치 조미료나 콩을 이용한 고기 대체제 등 혁신적인 식품을 개발했다. We basically look what's happening in the world of food technology and filter nice and interesting projects. Could be products, could be also machines, processing equipment. And we do the first research, and if it's interesting, then we think, okay, we take this and we make a new company out of it. I can show you what we do at our food lab. Food lab.
최신식 설비 시스템을 갖춘 식품 실험실. We basically have everything a customer needs to make small-scale productions of food. 소규모 식품 생산을 위한 다양한 설비 시설을 갖춘 식품 실험실. 회사는 이 모든 시설들을 협력 업체인 신생 기업들에게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다. A new startup has a nice idea, our kitchen recipe, but doesn't have the funds to buy all these equipment and to make their actual product. And this lack of funding, we call it Valley of Death. And by having this facility and rent it to our customers, we can be a bridge over this Valley of Death and help innovation in new food products. T사의 도움으로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 성장한 식품 회사를 찾았다. 회사의 주력 상품은 콩으로 만든 고기 대체제. 섬유질이 풍부한 100% 식물 단백질로 지방과 탄수화물, 소금이 적으며 글루텐이 없는 게 특징이다. 또한 원하는 모양과 향을 만들어 쉽게 가공할 수 있으며 맛과 식감이 일반 육류와 비슷해 시장 반응도 뜨겁다. Textuur is ook mooi. 이 콩고기 역시 T사와 협력해 만든 것으로 친환경 제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Yeah, you can meet. There's a new movement going on where people realize that eating so much meat isn't that great for sustainability, for environmental reasons. So from that point on, we started people having more interest in these kind of products.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연구 개발된 식물성 단백질 고기. 이 제품으로 회사는 2012년 네덜란드에서 가장 혁신적인 중소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Yeah, in order to get your startup working, we needed to go to a place where there was knowledge, where there were facilities, and Top provided those facilities and that knowledge in order to get moving as a startup company. 협업을重시하는 또 다른 기관을 찾았다. So can we visit the innovation center? In general, you're very welcome, but in this moment, some days ago, there was one outbreak at the farm of avian influenza. The lab is blocked, so it is not possible to go inside this week or even next week. 타 지역의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독감이 검출됐다. 이에 센터의 출입문이 굳게 닫혔고 촬영은 불가능했다. Of course, is it locally available? 양계센터에서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수강생들에게 동물 사육에 관한 고등교육은 물론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현장 실습을 통해 제공한다. It's okay, yeah? The learning here, we do a lot of practicals. So it's a good way of learning how to deal with poultry. Because you are in the real environment with the animals, you work with them, you know how comfortable they need to be. If there is anything, you can learn through that. We used to go to the poultry farm and we used to work there for almost all our day, and we learned all our operations practically. So that's the good thing about this. 센터에서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동물의 건강과 복지, 식품 안전에 관한 프로젝트도 연구 중이다. Worldwide, the population will grow fast, and we will need more protein. So we try to contribute to that in spreading knowledge to the world and spreading knowledge by training. Spreading knowledge by practical research. 양계센터의 학생들에게 교육 장소를 제공하고 있는 한 회사. 이곳은 달걀 포장 및 가공 장비 선도 업체다. 로봇팔이 부품을 만들고 대형 레이저 절단기가 사람의 손을 대신해 만드는 것은 바로 달걀 포장 기계.
포장뿐 아니라 달걀 세척, 분리 등의 달걀에 관한 다양한 기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This company was started by Mr. Mostert. He started being a son of an egg trader. His father made him work in the weekends. He was fed up by handling the eggs by hand. So in the end, he decided to create a machine to do that. That was 70 years ago. And today we are a company with about 750 people worldwide.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혁신을 만든 것이다. 이에 회사는 고객의 요구와 불만에 늘 귀 기울여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기계를 개발해냈다. 전 세계 달걀 포장기계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M사. 비록 기계를 다루는 회사지만 달걀에 관한 모든 것을 연구 개발한다. The scale of economy is very important to our customers. So we see a constantly drive for bigger and higher capacities in the equipment, but at the same time, animal welfare and also food safety, consumer safety, with all the problems that we had with toxic egg or avian influenza. So more hygiene is also needed. 회사는 때론 교육의 장이 되기도 한다. By the switch, this lane, yeah, tray. 양계센터에서 온 학생들에게 달걀 포장 기술을 안내해주기도 하고 회사가 갖고 있는 양계 지식을 전수해 축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Triple Helix has proven itself, so the cooperation between the business community, between the university and the municipalities. Sometimes there are gaps between the parties, but we are discussing that and we work on solutions for that. I think the Triple Helix is also the design for the future, and even it can work stronger as it's doing now. 전라북도 익산시. 이곳에 네덜란드 푸드밸리를 벤치마킹한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있다. 지난해 말 아시아 최초로 문을 연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정부기관과 연구소, 기업 등이 입주해 제품 생산의 전 과정을 지원해주고 있다. 국내 대학, 그리고 입주한 기업들, 그리고 저희 지원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활용을 해서 이 입주한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게 가장 키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네. 의뢰해 주셨던 네. 그 분석 결과가 나왔다 그러거든요. 네. 함께 들어가서 네. 확인해 보시죠. 네. 식품기능성 평가지원센터를 찾은 스타트업 대표. 안녕하세요. 네. 로스팅 온도 조건별로 추출을 한 이후에 네. 이소플라본 분석을 했는데요. 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온도가 높아질수록 네. 지금 이소플라본 함량이 네.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최적의 로스팅 온도를 찾는 네.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식품기술사의 도움으로 제품의 질을 올리고 있는 김지용 대표. 그는 커피 대용 음료를 생산 판매하는 1인 창업자다. 이 상품을 개발할 때 옛 고소에서는 작두콩을 태워서 먹으면 좋다라는 거에 착안해서 개발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 국가식품 클러스터 기능성 지원센터에서 도움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 내 식품벤처센터에 입주한 김지용 대표. 입주 전만 해도 공장 설비에 드는 비용 때문에 힘들었는데 지금은 클러스터와 식품기술사의 도움이 있어 든든하다. 작두콩 커피는 로스팅을 해도 카페인이 나오지 않는 무카페인 커피다. 이런 강점 때문에 경연대회에서 상을 받기도 했다. 작두콩이 분쇄되어 있는 상태네요. 로스팅 되기 전에 바로 상태라고 보면 되겠네요. 저는 직접 로스팅할 때 컨트롤에 의지하지 않고 제가 직접 육안으로 보면서 로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고 로스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수분 함량이 제품마다 천차만별로 될 것 같아서 네. 균일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아예 생두를 사오셔서 네. 파일럿 플랜트에서 건조를 하신 이후에 네. 로스팅을 진행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아, 감사합니다. 로스팅 후 일반 커피처럼 변한 작두콩. 하지만 카페인은 없고 대신 신체 면역력을 강화시켜 염증에 대한 방어율을 높여주는 항산화 성분
플라보노이드가 가득하다. 그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비염 때문에 저희 작두콩을 상당히 많이 드시잖아요. 네, 여기 카페인이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임산부분들이나 수유부분들이 카페인 섭취가 제한적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좀 괜찮은 상품 같습니다. 이 형태는 네. 커피랑 정말 똑같은데 네. 이 향이나 이런 것도 정말 구수한 한국 차 같은 느낌이 네, 들어요. 차 같은, 네. 입주 전 판로에 대한 걱정이 많았던 김지용 대표. 하지만 이젠 걱정하지 않는다. 이곳에서는 도전하는 만큼 기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이제 저와 같이 농식품에 대해 관심이 있고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좀 더 발전적인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좀 더 발전적인 그런 식품군이 있다면 이렇게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통해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덜란드 푸드밸리처럼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국내외 식품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과 최선의 지원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 식품 산업의 품격이 한 단계 도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푸드밸리의 성공 신화는 이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의 식품 기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이며 식품 강국을 향한 식품 기술사들의 도전 또한 계속될 것이다.